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시장 내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서 올해 이제 상반기까지 해서 거의 한 1년 동안 2차전지 쪽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시장, 물론 이 완성차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동차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가 작년 하반기부터 전기차에 대한 그 재고 조정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기도 했고, 또 그 사이에 기존 완성차 공장에서 전기차 공장으로 공장을 개비하는 작업을 현대차와 기아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현대차와 기아는 전 세계적으로 또 국내에 있는 공장들이 완전히 그 전기차 공장으로 개비되는, 그래서 점점 더 전기차 공장이 많아지는 이런 쪽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분기, 작년 1분기와 올해 1분기를 비교해 봤을 때 그 미국 테슬라와 우리 한국 현대와 기아만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성장률이 줄었다고 표현하죠. 이렇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미국 시장에서 시장 그 독과점 사업체에서 다른 그 해외 업체들이나 미국 내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시장 침투를 막는 그 방어적 되게해서 시장을,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것만큼 또 일부 시장을 그런 외부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이제 전기차 북미 시장에 진출하는 그런 업체들에게 시장을 빼앗기는 쪽에 위치해 있는 그런 사업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현대기아차는 국내 경기가 침체되는 측면에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재고 조정에 이제 스스로 착수를 해서 기존 완성차 공장들을 전기차 공장으로 개비하고 하는 시간을 지난 한 1년여 동안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현대기아는 생산량 자체가 줄기도 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시장 점유율도 일부 소폭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와 현대와 기아 이 두 전기차 업체만 제외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대부분 다 성장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기존에 세계 1위로 올라선 BYD 중국 업체죠. 거리도 중국 업체입니다. 폭스바겐은 독일 업체고요. 스텔란티스나 BMW 같은 기존에 알려져 있는 업체와 다임러, 메르세데스 벤츠도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이런 업체들도 기존 완성차에서 전기차로의 사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이 숫자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난 1분기 미국 순수 전기차 판매 순위를 보면 1위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이제 시장 1위 업체고, 현대와 기아가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2만 대나 판매한 건 이 리스차라는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법에서 예외를 적용받고 있는 리스차 분야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그 전기차 신차 모델이 석권을 해버린 겁니다. 거기에 이제 미국 포드나 GM은 IRA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아도 이 정도밖에 판매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 BMW 같은 경우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1,700대나 팔았으면 선방한 겁니다. 자, 여기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북미 전기차 시장에는 캐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말 그대로 전기차를 이제 사볼 만한 얼리 어답터까지는 이미 전기차로 대부분 그 자동차를 교체한 상태고, 이후 이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서는 전기차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이 되고,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사주는 그 정도 수준까지 전기차 가격이 하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테슬라가 전기차에 대한 그 판매 가격을 대폭으로 낮추고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조기에 전기차 대중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반대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 때문에 이 전기차 대중화는 이 칼날의 양면을 갖고 있죠. 거기다가 올 11월 달에 미국 대선에서 이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트럼프가 재집권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기존에 이 조 바이든 정부에서 내놨던 친환경 정책들이 대부분 다 퇴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전기차 배터리 3사는 해외에 활발하게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가 미국 때문에도 이제 블록화가 돼가고 있는, 특히나 미국에서는 IRA법에 따라서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고 전기차를 자체적으로 미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주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애초에 가격 경쟁력 자체가 상실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와 기아도 미국 내 전기차 공장을 직접 짓고 있고, 또 여기에 전기차 배터리를 납품하기 위해서 국내에 있는 LG 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 SDI가 미국 지역에 직접 진출해서, 물론 합작으로 진출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직접 짓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미국의 블록화가 또 유럽과 아시아에도 이런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고,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의 IRA법을 베껴서 그 비슷한 법안을 만들겠다고 EU가 나서고 있어서 이런 블록화되는 경제에 맞춰서 그 각 지역에 직접 진출해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미국 쪽만 놓고 보면 미국 내 국내 배터리 3사와 또 그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나 또 뭐 유럽 업체도 마찬가지고요. 폭스바겐이나 BMW 같은 경우도 미국 내에 직접 진출해서 미국 내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이제 이런 IRA법 때문에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미국 내 생산을, 그러니까 판매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LG 엔솔이나 삼성 SDI, 뭐 SK온 같은 업체들은 미국 내 스텔란티스나 포드나 또 GM 같은 미국 내 완성차 업체들과 손을 잡고 직접 진출을 해서 합작으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작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캐즘 현상과 또 이 테슬라의 전기차 가격 인하 정책으로 기존 포드나 GM 같은 경우는 전기차 생산을 이연시켜버리는, 투자 이연을 시켜버리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났죠. 그것 때문에 SK온도 그렇고 삼성 SDI도 굉장히, 또 LG 엔솔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합작 파트너인 미국 완성차 업체들이 이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이연시키면서 자연스럽게 투자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미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거를 조기에 완공시켜서 생산을 해야만 그동안 투자비나 이런 것들을 뽑을 수 있는데, 이 전기차 배터리를 받아서 전기차를 만드는 이 완성차 업체들이 투자를 이연을 시켜버리니까 이 공장을 완공하고 여기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어서 납품하려고 해도 이 납품할 데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이 전기차 공장들이 올 스톱된 상태인데, 지금 최근 들어서 다시 미국 전기차 업체들도,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다시 시작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서 조기에 이런 전기차 배터리 공장들이 완공이 되고 여기서 이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글로벌 시장에서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기차 시장 자체가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이제 넓혀지고 있고, 그 글로벌 시장 속에서 이 생산 공급망을 아까 말씀드렸던 각 지역별로 블록화돼서 이것들을 만들다 보니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술력과 양산 능력이 검증된 업체들만 완성차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같이 동반해서 그 지역에 진출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완성차 업체들과의 이런 서로 끈끈한 관계를 맺고 전략적 파트너로서 같이 자본을 투자해서 이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거나 전기차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이 전기차에 관련된 각종 부품들을 같이 만들어서 이제 생산 공급망의 파트너로서 같이 이제 들어가지 못하면 이 글로벌 생산 체인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품질 능력과 기술력과 생산 양산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배터리 셀 업체는 LG 엔솔, LG 에너지솔루션과 SK온, SK그룹 계열사죠. 삼성 SDI에서 삼성그룹 계열사인데, 이 세 기업을 중심에 놓고 이 소재 쪽에서 포스코를 대표하는 이 소재 업체들, 뭐 양극재나 음극재나 전해질 같은 이런 업체들이 여기다 납품을 하고, 이 배터리 셀을 만드는 장비를 만드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공정 장비와 검사 장비, 뭐 자동화 장비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 장비들을 지금
이 각각의 업체들에게 생산해서 납품을 하면서 이 공장들을 지어서 그 공장 내에 공정 장비들을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업체들 중에서는 공정 장비나 검사 장비나 이런 쪽에서는 거의 뭐 1조 원까지도 수주를 받아놓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1년만 투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뭐 짧게는 5년, 길면 10년까지도 투자하는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런 공장을 짓고 유지 보수하면서 계속 거기에 들어가는 공장 그 공정 장비들을 개비해 주는 그런 데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이제 매출을 가져가는 것이죠. 자, 여기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캐즘이라는 게 캐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전기차는 이 초기 이노베이션 사업자, 그러니까 이노베이션 이용자와 얼리 어답터를 넘어서 이 전기차 대중화로 가기 위한 요 캐즘, 요 지역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소비가 쭉 줄어드는 거죠. 이미 이 이노베이션, 제일 처음 그 새로운 상품이 나타났을 때 그 새로운 상품을 가장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그 이노베이터라고 하고, 그 이노베이터들에 의해서 사용이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면 얼리 어댑터라고 좀 조기에 먼저 새로운 신상품을 경험해 보려고 하는 초기 그 사용자들, 이들이 이 물건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을 때 여기서 완전히 대중화로 넘어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 소비가 줄어드는 이런 그 소비에 큰 계곡이 존재하는데, 이때가 이 죽음의 계곡이요. 이 죽음의 계곡은 이 앞에 초기에 이제 소비가 별로 없을 때, 이때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고, 이때는 이제 캐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캐즘을 잘 넘겨야만 이 대중화에 대해서 말대로 폭발적인 소비가 증가하면서 이제 주류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설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전기차는 국가 보조금으로 여기까지 키워왔고, 국가 보조금에서 이제 여기까지 커서 이제 대중화를 코앞에 놔두고 있는데요. 이 대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전기차의 가격이 인하돼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테슬라가 공격적으로 전기차 가격을 인하를 했고,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그 이 전기차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그 작업 노력을 통해서 이제 전기차 가격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기차 대중화가 조만간에 도래할 것이라고 시장 사람들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이 캐즘 현상 때문에 GM이나 포드나 이런 미국 업체들은 제일 먼저 투자를 이연을 결정했고, 이것 때문에 LG엔솔과 SK온 또 삼성 SDI가 이 합작법인인 GM과 포드의 투자 이연으로 말 그대로 이제 전기차 배터리 업체로 같이 참여해서 같이 자본을 투자해서 공장을 만들었는데, 그 공장이 조기에 가동이 못 되고 지금 투자가 중단되면서 이 무한정 길어지게 됐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그 큰 타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이게 이 언제까지 투자 이연이 될지 불안했었는데요. 일단은 1년여가 지난 지금 시점에 와서는 다시 이제 이런 공장에 대한 투자가 다시 재개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내 이 배터리 3사가 그래도 이제 한숨 돌렸다는 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테슬라가 2분기 전기차 인도량을 공개를 했는데, 이게 그 의외로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그 나름대로 테슬라가 작년 하반기부터 전기차 가격을 공격적으로 인하한 그 효과이기도 하고, 또 기본적으로 그 마지막 어떻게 볼까, IRA법에 의해서 미국 자동차 법인들이 그 외국의 경쟁자들에게 그러니까 그 경쟁하지 않고 미국 시민들에게 이제 차를 팔 수 있는 마지막 시기가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왜? 올해 10월 달부터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이 가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현대차와 그 기아의 최신 전기차 모델이 미국 전기차 시장에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미국 소비자에게 팔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판도가 바뀌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게 되면 테슬라는 신차 모델이 레드루스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2025년 2분기에나 이 신차가 런칭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가능성이라면 이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매번 신차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 제때 신차 모델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매번 이제 그 예고했던 그 분기에 뭐 짧으면 6개월, 길면 거의 1, 2년 까지도 이제 늘어져서 이 신차 모델을 내놓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레드루스 프로젝트가 제대로
2025년 2분기에 신차 모델을 내놓을지는 의문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폭스바겐도 2027년이나 2026년이 돼야 신차 모델을 내놓을 수 있고, 하지만 현대차와 기아는 얘기가 다릅니다. 올해 2분기 때 캐스퍼 전기차를 내놓을 예정이고, 기아는 작년 9월 달에 이미 레이 EV를 내놨고, 또 이 올해 1분기에 이 대중화된 전기차 대중화를 지향하는 그 싼 SUV 전기차인 EV3를, 기아 EV3를 신차를 런칭했습니다. 그리고 그 올 2분기 때는 EV4를 또 내놓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전기차들은 지금 당장은 우리나라 국내 공장에 생산을 하는데, 이게 이제 10월 달이 되면 미국 전기차 그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전기차 공장인 조지아주 신공장에서 이 모델들을 생산을 할 겁니다. 그러면 가장 최신의 전기차 모델들이 되는 거죠. 이 모델들은 미국 차 시장에 팔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소비자들은 이 구닥다리 테슬라 예전 2020년 이전에 만들어진 그 전기차 모델이 아닌 2024년에 신차로 설계돼서 나온 가장 최신의 한국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모델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국 전기차 시장의 판도가 확실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캐즘을 이겨내고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도 지금 2차전지 시장에서 앞에서 봤던 이런 업체들이 오늘 그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게 이제 그 캐즘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그 전체 생산량이 줄고 했던 것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씻겨가고 있다는 것을 숫자로 테슬라가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현대차와 기아도 조만간에 미국 전기차 시장을 배경으로 해서, 또 물론 이제 우리나라 국내 내수 시장은 경기가 점점 더 침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국내 경기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도 소수일 것 같고, 그 객관적인 지표로 보면 국내 경기는 그 말 그대로 이제 경기 침체를 지나쳐가고 있다고 할 정도로 경기가 굉장히 급전직하로 지금 꼬라박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다른 그 전기차 업체들이 그래도 유럽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서도 유럽은 전기차 생산량이 늘어났고 판매량도 늘어났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생산량 자체가 절대 수량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변화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전기차 공장이 가동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그 포드나 GM도 작년에 이원했던 전기차 공장에 대한 투자를 요번에 재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국내 배터리 3사가 납품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 국내 그 배터리 3사, 그 배터리셀 3사는 소재나 이런 공장에 대한 투자를 또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큰 흐름을 읽으면서 지금 이 전기차 쪽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상반기는 반도체고 하반기는 자동차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짜실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